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기사를 볼 건데요. 한번 보시고 어떤 추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 이제 저랑 생각이 같은지 저도 이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제 확실히 봄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오늘 화창한데도 지금 날씨 춥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오는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은 다시 또 눈이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눈에 도로에는 눈이 오는 건 좋은데 도로에는 좀 안 써 있으면 저도 살짝 언덕길에 살아서 눈이 조금만 와도 차가 단지를 못 빠져나가요. 타이어가 이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다 보니까 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좀 좋았으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몇 가지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BC주 최저임금이 17.40으로 6월 달부터 오른다고 합니다. 6월 1일. 그러니까 아직도 뭐 3개월, 4개월 남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서 그 전보다 3.9%가 오른다고 합니다. 6.75에서 17.40. 그러니까 65센트가 오르네요. 그죠? 65센트가 오르는 거라서 실제로는 3.9%가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요번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3% 이하로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3% 왔다 갔다 했었고, 근데 요즘에 지금 기름값이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뭐 거의 30센트 오른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오릅니다. 자, 과연 이 물가 상승은,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최저임금도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죠?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동산 가격에는 어떤 운명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C주 얼마 전에 이제 예산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지원금을 늘린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늘리면 생계비가 부담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도 뭐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보면은 어쨌든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 affordability를 상승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뒀는데, 자, 첫 번째로, 자, 플리핑 텍스. 자,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가지고, 이게 1년일 거예요. 1년인가? 자세히 뒤에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사서 바로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게 플리핑이 우리로 뭐라 그러죠? 그냥 단기 투자, 단기 매매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제 못하게 할 수는 있는데 텍스를 빡 먹여버려서 사실상 못하게 했고, 자, BC주 패밀리 베너핏을 그 자격 및 지급을 확대하고, 그 고용주 건강세에 대한 면세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자, 일회성 에너지 리베이트 지급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 전에는 취득세도 이제 면세 제당을 확대해 줬는데, 그 전에는 50만 달러 집을 사면 취득세를 안 내는데 지금 83만 5천 달러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달러까지는 이제 면세고, 그 뒤로는 이제 일부 면세인 거 보니까 어느 그꽉 83만 이하 달러라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돈을 무조건 다 냈었는데 50만 달러는 이제 면세를 해주고 그 다음은 조금 더 차등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집을 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구매자들한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최초 구매자들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정책인 거죠. 그리고 단기 보유세도 도입하고, 뭐 여기 고용주 건강세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BC주 가족지원금도 1년간 25% 일시 증액을 하고요. 전기료도 100달러를 절감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크레딧으로 준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100달러를 주는 건 아니지만 크레딧으로 줘서 100달러를 이제 뭐 절약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상당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밴쿠버 노숙자가 증가하는데 주거 정책이 부재하다. 노숙자는 지금 뭐 여러 인구도 늘다 보니까, 그리고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내에 1,500명이 더 늘어서, 그러니까 총 4,700명이다. 그러니까 요 인원들이 밴쿠버 다운타운 쪽에 이제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많이 보이는 거죠. 뭐 써리도 요즘에 보니까 노숙자 시설이 들어온 길포드 쪽에 사람이 좀 노숙자들이 늘어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노숙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거를 어떻게 정책을 해결할 거냐 이에 대한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BC주의 주택 의료난 해결에 집중한다. 네.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제 늘린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BC Builds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도 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에도 아예 그냥 그 문제가 있는 그 단지를 주택 단지를 정부에서 사버려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제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정책도 펼치게 됐습니다. 아까 뭐 말이 나왔지만 BC주 중산층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네, 여기 트루도 총리도 왔고 그리고 이비 총리 뭐라 그러죠? 이제 프리미어 이름 헷갈리는데 지금 와서 지금 같이 정책 발표를 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자, 그 사이에 기름값은 지금 170센트도 코앞이라고 했는데 이미 190센트 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거든요. 애들 라이드 하느라고 잠깐 나갔다. 이게 23일 날 한 거니까 되게 오래된 기사네. 그죠? 지금 이미 190센트를 넘었어요. 192센트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름값이 또 다시 2달러대를 넘어가려나 지금 저런 생각이 다 들었는데. 자, 캐나다 등 반면에 캐나다 등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지원하겠다. 자, 캐나다는 30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또 볼게요. 일단 볼게요. 자, 이런 정부 지출이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시키는 건데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말은 이게 현금 가치의 이제 하락인 거잖아요. 현금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밴쿠버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이제 밴쿠버에서 이제 예전에 밀리언 달러 CD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나고 평균 집값이 10억, 1밀리언 달러가 넘었죠. 밴쿠버 이미 옛날에. 근데 이제는 일반 하우스뿐만 아니라 투베드 집을 구매하는 것도 100만 불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웬만한 지금 타운홈도 지금 100만 불이 밴쿠버시를 한정해서 보면 거의 대부분 100만 불 넘었고 콘도 가격도 지금 100만 불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특히나 그 크기가 겨우 900스퀘어핏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900스퀘어핏밖에 안 되는 게 캐나다에서 가장 작은 거, 정규 평균으로는 그러니까 10억, 1밀리언 달러가 있으면 1760 스퀘어핏 짜리 그 크기의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알버타에서는 3베드 주택도 충분한 가격이다. 그렇죠. 충분해. 말로 저건 이제 그 좀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니고 근데 알버타뿐만 아니라 캘거리로 한정해서 봐도 외곽도 아니야. 시내에서 그나마 최고 지역이 아니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긴 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방 4개짜리에 그리고 그 베이스먼트도 개발돼 있고 호수뷰 있는 집들도 아직 70만 불대더라고요. 80만 불 좀 넘어가거나 막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런 정도면 정말 좋은 집을 살 수도 있다. 위치에 따라서. 네. 어쨌든 근데 이 정도로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뭐 물가가 먼저 올랐냐? 아니 돈의 가치가 먼저 떨어지느냐?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정도의 얘기라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토론토 얘기예요. 토론토 보육센터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 전에 했던 예산보다 무려 300%가 초과됐다고 합니다. 심각한 자금 부족 현상인데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보면 지금 몇몇 프로젝트가 주정부로부터 제공된 25%의 추가 자금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정부에서는 돈을 더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프로젝트가 지연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의 이제 승인이 이제 캐나다가 문제가 제가 볼 때도 이 승인 절차 이런 게 너무너무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저도 옛날에 알버타에서 이제 간호 그 레필 라이센스를 이제 BC주로 옮기는데 거기에 돈이 한 1,000불 가까이 든 것 같아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또 여러 가지 서류 받아야 되고 또 서류 넘겨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공증 받아야 되고 또 무슨 인증 받아야 되고 라이센스비 또 BC주에서 또 내고 그러니까 1,000불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 인구가 많지도 않은 나라에서 왜 정말 행정은 이따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승인 절차가 캐나다가 느려요.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게 코로나 19 전에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건설 비용을 했는데 이 현재 비용에서는 엄청나게 또 상승한 거예요. 인건비가 일단 올랐죠. 인건비 올랐지.
그리고 또 자재비 올랐지. 여러 가지 뭐 땅을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지만 땅값도 그 사이에 또 올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300%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돈이 모자르고 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이 이거는 정말 정부의 공식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최저임금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일단 공식적으로는 4%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물가는 4% 최소한 공식적으로 오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이미 지난 걸 반영하기 때문에 이미 그랬다.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도 그러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물가의 가장 최고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 중에 하나가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부동산 그리고 금. 요즘에는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정말 7만 불을 뚫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제 뚫었나 그랬을 거예요. 저도 살펴보진 않는데 단신 뉴스를 보고서 참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과거에 어떤 걸 봤을 때 저때 저랬으면 얼마나 좋아라는 그런 후회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최고의 자산이 등장했을 때 저는 그때가 이제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어떤 경제에 대해서 되게 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뭐 핑계를 대자면 캐나다에 이제 이민을 초창기에 온 상태라 정신없이 이제 공부하고 뭐 직장 잡고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우고 그때 비트코인이란 단어를 듣긴 들어봤어요. 그래서 관심도 잠깐아마 며칠이나마 가져봤던 것 같고 근데 살 수 있는 용기도 없었고 어떻게 사나 뭐 잘 모르겠는데 캘거리에서는 어떻게 사지 뭐 그런 생각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미 좀 늦게 알아서 몇백 불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때 샀었어도 정말 몇백 배 오른 겁니까? 지금 도대체 한 1000배, 한 3000배가 오른 거네, 그죠? 야,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거로 돌아봤을 때, 그런 정말 역사적인 기회를 나는 놓쳤구나, 그냥 스쳐 지나갔네, 아쉽다. 물론 후손들은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 왜 그거 안 샀지? 바보같이라는 생각하겠지만 막상 현실을 살다 보니까 살기 바빠서 못 사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이 또 지금 일어납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을 때 집값이 물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갔는데 집값은 여러 가지 조정받아서 뭐 떨어졌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또 기회인 거죠, 그죠? 뭐 집값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집값을 뭐 제가 뭐 앞으로 올라간다 떨어진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물가가 왜 올라갑니까? 지출이 많아서 그래요. 재정 지출이 이렇게 $100도 주고 네, 가족 지원금도 올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투기 방지 저런 단기 소득세 도입하는데 이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세금도 면제해주고 노숙자를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BC주는 또 주택난도 의료난도 또 해결하느라 돈도 많이 내야 되고 그 사이에 돈 가치는 떨어지니까 기름값은 급등을 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나라들은 또 돈을 계속 달라고 하니까 또 나이스한 캐나다는 돈을 $30억 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전쟁이나 사회 복지를 위해서 국가들은 재정 지원을 확 늘리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쉽게 말하면 2차 대전 독일이나 뭐 러시아나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통해서 지원을 엄청 늘렸잖아요. 캐나다는 전쟁 중이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전쟁은 안 하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재정 지원을 또 늘리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아까 토론토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또 돈이 모자라대요. 왜?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장기 승인 걸리는 시간들과 건설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투베드도 이제는 뭐 $1,000,000가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재정 지출은 끊임없이 되고 있어요. 재정 지출이 계속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집값뿐만 아니라 집값, 금가, 뭐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다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등한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꼭 부동산을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인플레이션 방어할 수 있는 그 캐나다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얼마 전에 기사가 났었는데 제가 지금 못 찾겠어요. 지금 그 기사는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이게 뭐 주식 중에 뭐 좋은 주식이 됐든 뭐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어떤 거든 사자. 그리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또 부동산을 사는 것도
늘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생각을 좀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은데요.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 또 최대한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